안녕하세요. 건강장기보험 요양제도 변화 5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나철균 강사입니다. 제도를 활용한 건강보장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7월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들을 우리 고객분들과 만났을 때 상담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증가폭이 너무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특이한 점은 전체 우리나라 국민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의 의료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의 40%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그 보험료 나간 진료비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월 평균 진료비를 봤을 때도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진료 비용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변화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특히 이제 고연령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그 제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의료비가 얼마 정도가 드는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차이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공적인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사적인 우리 보험을 활용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준비가 가능하겠고 실제로 이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정도만 준비가 되면은 노후에 큰 차질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인 보장성 보험 특히 그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번 제도 변화의 특징이고요. 그 노인성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 급여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이 기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혜 등 여러 가지 5가지 제도 변화를 한 개씩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확대 대상이 이제 되는 건데요. 우리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그 자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럴 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보험으로 돼 있을 때보다는 지역가입자로 돼 있을 때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퇴직 이후에 소득도 줄어드는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 변화가 바뀌었는데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한 직장에서 1년만 근무를 했어야지 이제 직장 보험료로 적용이 되게끔 해줬었는데 이제는 여러 번 직장 옮기셔도 18개월 안에 1년치만 그 직장보험자로 가입이 돼 있으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전에 직장보험료로 냈던 비용을 그대로 이제 부과할 수 있게끔 제도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봤을 때는 노인, 특히 이제 퇴직을 하신 이후에 이제 고령자층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좀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근로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대상을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직장 보험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상급병실 사용료가 좀 대폭 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그 병실이 4인실 이상부터가 됐는데 이제는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00개 정도의 병상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환자 부담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간호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병실을 사용했을 때 2인실 같은 경우 15만 4천 원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7월 1일부터 바뀌고 나서부터는 88,500원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병원에 환자가 많거나 하다 보면은 4인실, 다인실 사용이 어렵고
1인실이라든지 2, 3인실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7월 1일에 제도가 바뀌고 시행이 되면서부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2, 3인실을 사용하셔도 좀 큰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분들 치과 치료 지원이 강화됐다라는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이제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좀 인하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절반 정도를 나라에서 보장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더 부담률을 낮춰서 개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한 개당 비용을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정도로 책정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62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바뀌고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뀐 것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62만 원 부담에서 내 부담이 37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좀 줄고 자산 운영이 좀 어려운 이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번째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라 그래서 이 소득이 좀 적거나 많지 않은 경우에 병원비로 과도하게 지원이 되면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고객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연간 소득의 20%가 넘어가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상관없이 총 해마다 2천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률 의료비의 50%를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게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에 있어서 100% 이하인 가정에 도움이 되고요.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산으로 봤을 때는 5억 4천만 원 이하가 돼야지 해당이 되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452만 원, 2인 가구는 285만 원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 퇴원을 하고 나서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지 이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실비보험이 이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에서 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겠고, 외래 환자 중에서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는 해당이 되는데요. 이 외래 진료 중에서 일반 질병으로 외래 진료 보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으로는 이제 중증 질병 같은 경우에는 외래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증 질병인지 일반 질병인지를 나눠서 또 입원인지 외래 진료인지 나눠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도 본인 부담률을 좀 많이 낮춰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지원 제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라든지 출연하시는 분들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부분을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것들이 치료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으로 그리고 또 그 삶으로 인해서 좀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제도를 바뀐 부분입니다. 상세적으로 살펴보면은 병원 40%, 의원 30%에서 자기 부담률을 책정한 것을 이제 10%, 20%씩 좀 낮춰주는 부분이 있겠고, 정신과 표준인지 행동치료를 받게 되면은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로 좀 책정이 돼 있어서 한번 치료 받을 때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번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한 16,500원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진료비를 좀 보게 되면은 동네 의원 같은 경우를 보통 많이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은 예약을 해야 되고 몇 달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한번 발걸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상담을 받게 되는데 10분 상담하는데 진료비가 보통 한 7,500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게 본인 부담률이 적어지게 되면서 4,6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진료비에 대한 부담폭이 한 37% 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쌓이고 한 번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제 진료 횟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제 진료비가 증가가 되는데 자기 부담률이 최소 30%, 뭐 16% 이상 요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삶 속에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지 마시고 직접적인 치료, 간접적인 치료들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 거고요. 5가지 정도 제도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그 시행이 되는데 그 퇴직 이후에 건강보험료 그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확대가 됐다. 그다음에 2인실, 3인실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노인분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 정도로 낮춰졌다. 그다음에 내가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이것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제도를 통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으로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낮출 수 있다는 게 5가지 제도가 가장 이번에 발표된 핵심 사항이고 있고요. 우리가 고객들과 상담을 했을 때 우리 보장성 보험으로 받을 수 없는 진료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해서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공적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것을 안내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한테는 이제 당장 뭐 계약이라든지 그 상품 판매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신뢰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분들 속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국가 제도도 고객분들한테 변경되는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세일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